받아주지 마라. 한 번 무너진 관계는 같은 이유로 반드시 또 멀어진다. 이 말은 단순히 냉정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깊은 상실감과 반복되는 아픔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혜이다. 이미 한 번 금이 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그 관계를 무너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균열은 언제고 다시 드러나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 마련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갇혀 혹은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늘어지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소모되어 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환상에 갇혀 현재의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는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찾아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러한 단호함이야말로 무너진 관계의 고통스러운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무너진 관계가 왜 무너졌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검토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다시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관계의 본질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소통에서 비롯된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보듯이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며 모든 것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다. 불신은 감정적 교류를 막고 관계를 더욱 단절시킨다. 이러한 신뢰의 부재는 관계를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신뢰는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기둥이며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마치 금이 간 유리잔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처럼 깨진 신뢰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린 관계는 항상 위태롭고 불안하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의심하게 되며 이는 결국 피로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신의 반복은 관계의 지속적인 파열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이다. 처음에 굳건했던 신뢰는 한 번의 배신이나 반복적인 거짓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과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그만한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친밀감의 부재 또한 무너진 관계의 재발 원인이 된다.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 번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에서 다시금 안전하고 친밀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깊이 교감하기 힘들다. 친밀감의 상실은 관계를 껍데기만 남은 채 표류하게 만들며 결국은 또다시 같은 이유로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어쩌면 다시 친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종종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곤 한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난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관계에서는 이러한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린다. 상대방 앞에서 다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또다시 반복될까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육체적 친밀감 또한 마찬가지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과거에 좋았던 시절과는 다른 어색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친밀감의 부족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의 부재를 넘어 서로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과 소원함을 의미한다. 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유지되는데, 친밀감의 상실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 끊어진 연결고리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가 극도로 어렵다.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더 큰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소통의 부족 또한 관계를 좀먹는 주요 원인이다. 관계를 고치는 데는 의미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관계에서는 솔직하고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워진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내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된다. 웹 검색 결과가 보여주듯 의미 있는 대화가 없이는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 소통의 단절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다시 불신을 심화시키며 결국 관계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니체는 인간은 말하지 않는 순간부터 타인을 도구처럼 대한다고 말한다. 소통이 끊긴 관계는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소모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될 위험이 크다. 이는 관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재발의 원인이 된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무너진 관계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어렵다.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게 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오해하여 더 큰 싸움을 야기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관계를 투명하지 않게 만들고 불필요한 벽을 세운다. 결국 서로는 각자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히게 되고 관계는 깊은 단절 상태에 이르게 된다. 대화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화의 질마저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고 진정한 마음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의 재발은 필연적이며 같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진실된 소통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사상 누각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개인의 변화 부족은 무너진 관계가 재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관계를 망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기 쉽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는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관계가 무너진 후 그 관계를 망친 개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행동 패턴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다시 시작되어도 결국 같은 문제로 또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상대방을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또다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깊은 자기 성찰과 노력을 요구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할 뿐 근본적인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상적인 변화는 결국 또 다른 실망과 좌절을 낳는다. 예를 들어, 한 번 상대방을 기만했던 사람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더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기만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진정한 변화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계가 재개된다면 그것은 마치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고 다시 시간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결국 또다시 틀린 시간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무너진 관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정한 성숙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오직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관계에서의 노력 부족 또한 무너진 관계가 재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사랑받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신체 접촉이나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노력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 번 무너진 관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이미 관계가 망가진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노력할 의지를 잃기 쉽다. 과거의 상처와 실망감이 노력을 방해하고 결국은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스토아 철학의 세네카는 말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이며 무관심은 가장 잔혹한 형태의 거절이다라고 말했다. 무관심은 관계를 서서히 죽게 만들며 결국은 같은 이유로 관계가 다시금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가 관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 노력은 단순히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관계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조차도 어려워진다. 과거의 불만과 서운함이 쌓여 서로에게 에너지를 투자하기 싫어지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의 노력조차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노력의 부족은 결국 관계를 건조하고 메마르게 만들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점차 식어가게 만든다. 이는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초가 시들어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노력 부족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전체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다. 특히 재발된 관계에서는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더욱 노력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상대방 또한 똑같은 이유로 노력을 멈추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상호 부족은 무너진 관계가 다시금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 노자는 가는 자를 막지 말고 오는 자를 억지로 부르지 말라고 했다. 한 번 멀어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관계는 쌍방의 노력과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노동에 불과하다. 이미 한 번 무너진 관계를 다시 붙잡으려는 시도는 종종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에 대한 미련이거나 외로움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미련과 불안감 때문에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우리가 관계를 붙잡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익숙함에 대한 미련,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상대방을 떠나보냈을 때 느낄 죄책감 등.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이끄는 감정의 덫이 될 수 있다. 관계는 본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존재해야 한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노자의 말처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당신은 더욱 지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감을 무시하고 관계를 재개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길 속에 다시 뛰어드는 것과 같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해야 한다. 관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그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 친밀감, 소통, 개인의 변화, 노력 등 이 모든 요소가 한번 균열이 갔을 때 그 관계는 이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예전과 같아질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니체는 망각이야말로 인간이 견디기 위해 부여받은 가장 강한 힘이다라고 했다. 때로는 잊는 것이 최고의 치유가 된다. 과거의 상처와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그 아픔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 이제는 놓아줄 때이다. 우리는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단순히 시간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만약 관계를 무너뜨린 핵심적인 원인이 상대방의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배신이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돌아온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 니체의 말처럼 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를 무조건 외면하거나 억누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상처를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같은 상처를 허락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무너진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를 포착하는 행위이다. 이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더욱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의 반복을 끊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관계를 잊지 못하고 자꾸 돌아보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존중을 잃어버리게 된다. 칸트는 존중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무너진 관계에 연연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미 한 번 무너진 관계가 같은 이유로
또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타인에게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무너진 관계에 계속 매달려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 또한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관계에서 느꼈던 상실감과 고통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 관계가 무너진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관계는 두 사람의 문제이며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탓하며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로부터 단호히 돌아설 수 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하는 결단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자기 존중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온전한 존재로서 세상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다.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시작된 관계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끊임없이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고 상대방의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결국은 또다시 같은 이유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노자는 그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오래 간다고 했다.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 지점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마치 한 번 금이 간 그릇이 다시 붙여진다 해도 그 균열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상처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그 상처가 깊었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완벽하게 아물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다. 작은 갈등에도 과거의 상처가 자극되어 다시금 불신과 의심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매번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고 작은 행동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는 결국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처와 실망은 결국 또 다른 이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자가 말한 그칠 줄 아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무의미한 반복을 끊어내는 용기를 의미한다. 더 이상 자신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과거의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끝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다시 한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 멈추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용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은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인내와 무의미한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관계는 설명보다 침묵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 만약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관계는 당신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한 번 무너진 관계가 다시 당신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억압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온함을 선물하며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힘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감과 불확실성, 그리고 해명과 설득의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냉정한 결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편함을 감내하고 고통을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사랑이라 부를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해진다고 경고했다. 당신이 겪었던 그 불편함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관계를 놓지 못해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감정의 잔해이자 자기 파괴적인 희생이었다. 칸트는 존엄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당신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당신의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힘쓸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그 불편함마저 당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존엄성을 상실한 것이다. 마음이 편한 관계야말로 진짜 관계이다. 말이 없어도 통하고 설명이 없어도 이해하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부드러움과 온화함, 그리고 상호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견고하지도 오래가지도 않는다. 당신은 지금 그 부드러움이 사라진 관계 안에서 홀로 강해지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돌아보아야 한다. 계속해서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그 감정의 신호는 사실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직한 메시지였다. 그 신호를 외면한 채 사랑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살지는 말아야 한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당신의 영혼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을 남겨둔 것이다.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줄었습니다. 답장이 늦어졌고 표정이 건조해졌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 그 사람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작별도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을 그 자리에 둔 채 자신만의 방향으로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떠남은 말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선택이었고 그 외면은 무관심이었으며 그 관계는 이미 일방적인 유기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떠난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바쁜가 보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당신 없이도 괜찮은 법을 이미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토아의 세네카는 자기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은 누구도 품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무게가 기울어졌고 그 기울어진 채 버려진 자리에 당신만 서 있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죠. 고통은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 머무는 이는 그 의미를 안다. 당신은 말이 없어도 느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가 다시 예전의 온도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사람은 떠날 준비가 끝났지만 떠난다고 말할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방식으로 당신만을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책임 없는 침묵 앞에서 고립된다. 당신이 느낀 그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예고 없는 퇴장에 남겨진 사람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날 시간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머물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들지 말라. 그 자리를 떠나면 길이 열린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더 이상 관계가 살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당신만 점점 무너집니다. 이제는 떠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던 당신 자신을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설명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끝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남겨두고 간 그 침묵이 가장 정확한 작별이었음을 당신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를 넘어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 상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이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이미 마음속으로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홀로 채우려 애쓰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별의 명확한 선언이나 설명이 없으면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이별은 바로 이러한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며 당신이 홀로 남겨진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당신의 삶은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해 멈춰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빈 공간을 새로운 가능성과 당신 자신의 행복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갈 시간이다. 그를 용서하지 마라. 단지 잊지 말아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놓아줘야 당신도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그 말투를 떠올리며 그 무심한 침묵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지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흔적을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덮는 일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채로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이제 그를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분노와 용서를 감정의 극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용히 멈춰서는 선택을 사유라 불렀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죠. 진짜 평온은 용서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온다.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이제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고 당신의 아픔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무책임함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다시 같은 방식의 상처를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된다. 당신이 받은 그 상처는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서 당신이 나를 지킬 기준이 됩니다. 그 상처는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멈춰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그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그의 행위가 당신의 존엄과 맞지 않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억지로 닫으려 하지 말라. 열어둔 채 걷는 자가 더 멀리 간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억지로 닫지 마세요. 그 감정은 아직도 당신 안에 살아있고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를 잊지도 마세요. 다만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자체가 이미 그 어떤 복수보다 깊고 강력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기억의 울타리는 당신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오나 분노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남긴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가 당신의 경계선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은 옳다. 그 아픔과 실망감은 당신이 겪었던 현실의 증거이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자기 비난에 빠지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온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당신을 묶고 있던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할 것이다. 당신의 삶은 그 사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빛나는 존재이며 이제는 그 빛을 가로막는 모든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하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이제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다.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지 마라. 그 사람은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락을 하고 웃으며 반가운 척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심일지 외로움일지 혹은 단지 습관일지 몰라도 중요한 건 당신이 그를 받아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변한 사람은 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잊은 것이다. 그는 떠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줬으면서도 그게 당신 마음에 어떤 상흔을 남겼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돌아오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만 관심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며 오직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그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무너진 관계는 같은 이유로 반드시 또 멀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칙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신뢰가 깨지고 친밀감이 사라지며 소통이 단절된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당신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한들 그들의 변화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이나 편리함 때문에 잠시 당신을 찾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진정으로 변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 주는 불안감은 당신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며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니체는 희생을 반복하는 자는 결국 존중을 잃는다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인내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의 굴레에 갇힐 필요가 없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위험이 크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자격이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떠나보내고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용기이다. 그 용기만이 당신을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